5년 연속 NBA 퍼스트팀 올스타 선정, 2024 득점왕, 서부 컨퍼런스 파이널 MVP, 플레이오프 평균 득점 역대 2위로 현재 NBA를 이끌어가는 슈퍼스타 중 한 명인 루카 돈치치가 NBA 경력 6년 만에 만든 기록입니다. 하지만 원클럽맨 선배인 덕 노비츠키의 길을 걸을 듯 했던 그가 하루아침에 헌신짝처럼 트레이드 되었는데요. 슈퍼스타가 우승을 위해 팀을 떠나는 경우는 있어도 구단이 전성기의 슈퍼스타를 비밀리에 내보내는 만우절 장난 같은 트레이드가 왜 일어났는지, 그리고 이젠 더 이상 볼 수 없지만 파란색 유니폼을 입고 댈러스 매버릭스에서 헌신했던 루카 돈치치의 NBA 커리어를 살펴보겠습니다. 1999년생, 현재 25살로 NBA의 슈퍼스타인 루카 돈치치는 6년 전 미국 이전에 유럽을 평정한 역대 최고의 10대 선수였습니다. 유년기부터 늘 자신보다 나이가 많거나 키가 큰 사람들과 붙어오며 동나이 때 압도적인 실력을 겸비했고 2018년 NBA 드래프트에서 애틀랜타 호크스에게 1라운드 3순위로 지명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때 댈러스 매버릭스가 나타납니다. 상위 픽을 얻기 위해 탱킹까지 했지만 5순위 지명권에 그쳐 트레이 영을 뽑았던 댈러스는 내년 1라운드 지명권까지 얹어주며 돈치치를 픽업해왔습니다. 돈치치가 데뷔한 18-19 시즌은 구단의 리빙 레전드인 노비츠키의 은퇴 시즌이었기에 구단은 내심 같은 유러피언 유망주가 선배처럼 대성했으면 하는 막연한 기대를 가지고 있었는데 곧바로 개막 첫 달 그 기대가 틀리지 않았음을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속도는 느린 것 같아도 정확한 패스 타이밍과 안정적인 득점력을 기반으로 평균 20득점을 올리며 마치 몇 년 댈러스에서 뛴 베테랑처럼 노련미를 보여줬는데요. 단순히 공을 오래 잡고 기회를 많이 받아 개인 기록만 좋은 것이 아니라 골든스테이트, 휴스턴과 같은 슈퍼스타들이 즐비한 팀을 상대로도 승리를 견인하며 무수히 많은 하이라이트를 찍어내기 시작했습니다. 승부처 상황 킬러 본능까지 갖춘 돈치치는 흠잡을 데가 없었는데요. 매직 존슨을 제치고 신인 트리플 더블 순위 1위, 평균 21.2득점, 7.8 리바운드, 6 어시스트를 기록하며 신인왕까지 차지한 돈치치는 노비츠키의 바통을 이어받았습니다. 유일하게 아쉬웠던 부분은 도움을 줄 만한 2옵션이 전무해 플레이오프 진출을 못했다는 점이었는데 오프시즌 댈러스는 올스타 빅맨 포르징기스를 데려오면서 돈치치를 위한 판을 깔아줬습니다. 유러피언 듀오를 결성하고 시작한 두 번째 시즌, 뉴욕 닉스전에서 트리플 더블 동반 38득점, 샌안토니오를 상대로 42득점 포함 트리플 더블을 기록하는 등 평균 득점을 대폭 상승시켜 MVP 컨텐더급으로 성장했습니다. 그의 경기를 지켜본 레전드 제리 웨스트는 그가 드래프트 1순위로 뽑혀야 했다며 댈러스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선수가 될 것이라고, 노비츠키는 존중하지만 돈치치만큼은 아니다라는 역대급 찬사를 보내줄 정도였습니다. 평균 트리플 더블에 육박하는 기록을 써내려가는 돈치치의 활약과 포르징기스, 팀 하더웨이 주니어의 지원 사격이 더해져 댈러스는 서부 컨퍼런스 7위로 플레이오프 진출에 성공했습니다. 상대는 2번 시드 LA 클리퍼스. 돈치치는 1차전부터 42점을 폭격하며 정규 시즌을 뛰어넘는 놀라운 경기력을 선보였으나 2옵션 포르징기스가 부상으로 시리즈 절반을 날려 외로운 싸움을 해야 했습니다. 플레이오프 데뷔 기준 세기의 재능이라 평가되는 르브론 제임스 이상의 스탯을 기록하며 2차전과 4차전 승리를 따냈지만 결국 2승 4패로 2라운드 진출은 다음을 기약하게 됩니다. 2년차의 올스타 선발 출전, 올 NBA 퍼스트팀 입성, 그리고 플레이오프에서도 날아다니는 돈치치의 성장 속도는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정도였고, 이 당시 마크 큐반 구단주는 아내와 돈치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면 이혼 서류를 준비하고 있는 날 보게 될 거라는 말을 할 정도로 돈치치는 매버릭스 그 자체였습니다. 지난 시즌의 아쉬움을 뒤로한 채 맞이한 20-21 시즌, 포르징기스의 부상이 지속되면서 야심차게 구성한 유러피언 듀오는 같이 뛴 경기가 절반을 겨우 넘길 정도였고 돈치치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작년과 비슷한 양상으로 흘러갔습니다. 개막 후 8승 13패로 최악의 출발을 했음에도 돈치치의 미친 활약에 힘입어 올스타 휴식기 전에 서부 컨퍼런스 8위로 5할 승률을 회복했고 서부 5위로
승리로 플레이오프 진출을 확정지었습니다. 여기서 또다시 껄끄러운 클리퍼스를 만나게 되는데 먼저 3승을 챙기며 유리한 고지를 점했으나 6차전 홈경기에서 카와이 레너드가 폭발하고 7차전 원정 경기마저 패배하고 말았습니다. 이 당시 돈치치와 바꿨던 트레이 영은 뉴욕을 상대로 무쌍을 찍고 애틀랜타의 컨퍼런스 파이널 진출을 이끌어 비교되기도 했는데요. 도돌이표 엔딩에 뭔가 잘못됐음을 느낀 댈러스는 2일2 시즌 큰 변화를 단행했습니다. 댈러스의 단장직은 나이키 임원 출신인 니코 해리슨으로 교체되었고 리칼라일 감독도 스스로 자리에서 물러나면서 다음 시즌부터 제이슨 키드가 지휘봉을 잡게 됩니다. 2년 연속으로 퍼스트팀에 선정된 돈치치에게는 5년 2억 700만 달러라는 역대 최대 연장 계약을 안겨주고 부상 복귀 후에도 처참한 효율로 인내심의 한계를 경험하게 만든 포르징기스는 디니디 베르탄스와 트레이드하면서 유러피언 듀오는 해체 수순을 밟았습니다. 2일2 시즌 늘어난 체중 탓인지 잔부상을 겪긴 해도 돈치치의 득점력은 상수였고 새로 합류한 디니디의 활약과 제일런 브런슨의 스텝업이 겹치면서 댈러스는 상승세를 타기 시작했습니다. 무너졌던 디펜시브 레이팅도 리그 상위권으로 회복해 최종 52승 30패, 커리어 처음으로 상위 시드 플레이오프 진출에 성공했는데요. 정규 시즌 최종전 종아리 부상을 당해 유타 재즈와의 1라운드 첫 3경기를 뛰지 못했으나 4차전에 정상 컨디션으로 복귀해 상대팀 에이스 도노반 미첼과의 쇼다운에서 압도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5차전 경기 최다 득점, 최다 리바운드로 25점 차 가비지 승리를 이끌었고 6차전도 브런슨과 48점을 합작하며 노비츠키 시대 이후 11년 만에 댈러스의 2라운드 진출을 이뤄냈습니다. 2라운드에서는 1번 시드 피닉스 선즈를 만나 먼저 2패를 떠안았으나 3차전 브런슨의 활약을 신호탄으로 6차전까지 접전 승부를 펼친 끝에 3승 3패 균형을 맞추는 저력을 보여줬는데요. 대망의 7차전 돈치치는 야투율 63%, 3점 성공률 54%로 35점을 기록하며 클러치 본능을 어김없이 발휘한 반면 피닉스 선수단은 2쿼터까지 믿기 힘든 빈공에 빠져 사실상 전반전의 승부가 갈렸습니다. 하지만 서부 컨퍼런스 파이널에서는 주축 선수들이 균형 잡히게 활약한 워리어스에게 3경기를 연달아 내줬고 5차전까지 패배하면서 파이널 진출은 좌절되었습니다. 시즌 종료 후 돈치치는 초반에 지적되었던 체중 문제에 대해 자신의 실수였다고 인정하며 비시즌 몸관리에 더 신경 쓸 것이라고 약속했는데요. NBA 임원들이 뽑은 25세 이하 최고의 선수 1위, 다음 시즌 MVP 유력 후보로 거론되는 등 플레이오프에서 낸 성과로 인해 다음 시즌 돈치치에 대한 기대는 더욱 커져만 갔습니다. 댈러스 역시 적극적인 선수 영입보단 조직력 강화를 우선시하고 2-2-3 시즌을 맞이했는데요. 개막 직후 살이 빠졌는지는 모르겠으나 돈치치의 농구력만큼은 확실히 물이 오른 모습이었습니다. 9경기 연속 30득점 이상 경기, 뉴욕전 NBA 역사상 최초인 60득점, 20리바, 10어시 기록을 만들어내는 등 정말 MVP를 수상할 만한 퍼포먼스를 이어갔습니다. 다만 문제는 브런슨을 FA로 보낸 것이 돈치치 의존도를 더욱 가중시켜 리그에서 가장 많은 더블팀 수비를 당하게 됩니다. 1월 중순 발목 통증을 시작으로 결장하는 경기 수가 늘어났고 순위가 서부 중위권에서 지지부진하자 댈러스는 2월 초 카이리 어빙 트레이드로 승부수를 던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디니디와 핀니 스미스를 보냈는데 그 결과 팀 수비는 붕괴되었고 어빙과의 시너지는 의문부호를 남기면서 서부 11위로 추락해 루키 시즌 이후 두 번째로 플레이오프 진출을 못하게 됩니다. 1년 만에 팀 전망은 암담해진 것처럼 보였으나 댈러스는 차근차근 로스터 정리에 나섰고 카이리 어빙과 3년 계약 체결, 드래프트에서 센터 자원인 데릭 라이블리 2세를 영입하고 롬빙 듀오 체제를 밀고 갔습니다. 그리고 23-24 시즌 중반 트레이드 시장에서 PJ 워싱턴과 데니얼 게포드를 데려오면서 리바운드 페인트존 수비를 강화했는데요. 불가능할 것 같았던 농구에만 집중하는 어빙과 취약점이던 수비가 정비되니 몰라보게 빠른 페이스의 농구를 하는 팀으로 탈바꿈해 댈러스는 시즌 후반 리그 전체 2위의 승률을 기록하며 5번 시드로 플레이오프 무대에 돌아왔습니다. 벌써 세 번째로 만나는 LA 클리퍼스였고 돈치치는 무릎 부상을 달고 뛰었음에도 제 몫을 해주면서 2년
2년 만에 아픔을 씻어냈습니다. 2라운드에서는 서부 컨퍼런스 1위이자 리그 최상급 가드 SGA가 이끄는 OKC를 마주했는데요. 돈치치는 무릎에 피가 터질 정도로 부상이 악화된 상태라 다른 시리즈 대비 저조한 스탯을 기록했지만 득점을 책임지는 또 다른 축인 어빙과 PJ 워싱턴의 지원 사격에 힘입어 6차전 만에 컨퍼런스 파이널 진출을 확정지었습니다. 다음 상대는 디펜딩 챔피언을 꺾고 올라온 미네소타였기에 치열한 시리즈가 예상되었지만 오히려 올해의 수비수 고베어를 매치업 번팅하면서 원정 1, 2차전을 모두 승리로 장식했습니다. 댈러스 홈에서 열린 3차전까지 잡아내며 결정적으로 유리한 고지를 선점했고 다시 적진에서 치른 5차전 돈치치는 1쿼터에만 3점슛 4개 포함 미네소타 팀 전체보다 많은 20득점을 올리며 일찌감치 상대를 그로기 상태로 만들어버렸습니다. 결국 4승 1패로 미네소타마저 잡아버리면서 서부 컨퍼런스 파이널 MVP를 수상함과 동시에 커리어 첫 파이널 무대를 밟게 되는데요. 상대는 파이널 진출까지 단 2패밖에 허용하지 않은 보스턴 셀틱스. 모든 라운드를 업셋하고 올라온 만큼 보스턴을 상대로도 또 한 번 이변을 일으키길 기대했지만 파이널 원정 경기에서는 루카 매직이 발휘되지 않았습니다. 1, 2차전 모두 30득점을 넘기며 경기 최다 득점자의 이름을 올렸음에도 1차전에서는 어시스트 단 1개, 2차전에서는 턴오버 8개를 기록할 정도로 더블팀을 가지 않고 1대1을 강제하는 보스턴의 수비는 상상 이상으로 견고했습니다. 반면 부상을 달고 뛰던 돈치치의 느린 발은 보스턴 선수들의 주요 돌파 경로로 지정되어 매치업 헌팅을 당하는 등 보스턴의 벽을 뚫지 못하며 최종 1승 4패로 준우승에 만족해야 했습니다. 비록 우승에는 실패했지만 누구도 돌을 던질 수 없는 영웅적인 퍼포먼스였고 경험도 쌓았겠다. 이제는 재정비만 잘하면 정상 탈환이 머지않은 듯 보였으나 이번 시즌 크리스마스 매치 이후 종아리 부상으로 한 달 넘게 회복에 전념하고 있던 와중 삼각 트레이드에 포함되어 하루아침에 LA 레이커스행이 확정되었습니다. 사유는 체중 관리가 안 된다는 건강 문제가 지적되었지만 25살의 전도 유망한 선수를 보내고 31살의 앤서니 데이비스를 받아왔다는 점에서 아직도 납득하기 힘든 트레이드인데요. 앞서 아내보다 돈치치를 외쳤던 구단주 큐바는 2023년부로 댈러스의 지분을 대부분 처분하며 구단주에서 물러난 상태였고 후임 구단주와 니코 해리슨 단장의 선 제안으로 이뤄진 딜이라고 밝혀진 만큼 더 이상 댈러스에서 노비츠키 때 같은 낭만을 기대할 순 없을 것 같습니다. 이 결정으로 인해 누구보다 돈치치가 가장 큰 손해를 입었는데 트레이드 일주일 전 구입한 댈러스의 저택도 5년 연속 퍼스트 팀에 들며 얻은 슈퍼맥스 계약 기회도 댈러스에서의 우승이라는 꿈도 모두 무의미해졌습니다. 그럼에도 트레이드 발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돈치치는 성명문을 통해 댈러스 팬들에게 이렇게 마지막 인사를 남겼습니다. 7년 전 저는 농구를 최고 수준으로 하고 싶다는 꿈을 이루기 위해 10대 때 이곳에 왔습니다. 여기서 선수 생활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고 여러분께 우승을 안겨드리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저에게 준 사랑과 응원은 제가 상상할 수 있었던 그 이상입니다. 슬로베니아에서 처음으로 미국에 온 어린아이에게 댈러스를 고향처럼 느끼게 해주었습니다. 좋든 나쁘든 부상부터 NBA 파이널까지도 나쁜 상황에서도 여러분의 응원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최고의 순간에 기쁨을 나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가장 필요할 때 저를 지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댈러스에서 함께 일해온 모든 직원에게 감사드리며 여러분과 같이 일하게 되어 영광이었습니다. 농구 여정의 다음 장을 시작하면서 항상 고향처럼 느낄 도시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댈러스는 특별한 장소이며 댈러스 팬들은 특별한 팬들입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큰 충격과 배신감을 느끼며 커리어의 다음 챕터를 맞이하게 된 돈치치. 향후 그의 커리어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는 모르지만 댈러스에서 누구보다 빠른 성장세를 보이며 누구보다 뛰어난 결과로 보란듯이 증명했듯이 새로 합류한 레이커스에서도 역경을 이겨내고 챔피언으로 발전하길 기원하겠습니다.